저는 오늘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섭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섭니다. 멋진 경선을 치러주시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리문 채택 이후에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감이나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선거에서 총선이든 지선이든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쯤에 선대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기는 선대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할지 말지 기자회견이 어제 3시에 있었는데 이 직전까지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정치권에서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기로 어제 밝혔죠. 당장 파국은 피한 것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파국 피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갈등은 여전히 진행되는 건가요? 파국은 일단 피했죠. 그러나 네. 갈등의 그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정치권에선 오세훈 시장이 등록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오히려 중론이었어요. 근데 3시에 공모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도했습니다. 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응모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도 이렇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하지 않는다면 공관위가 기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 없이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당 노선과 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인식을 서울 시민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에게도 충분한 경고음을 준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등을 봉합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네.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기로 하면서 안도를 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장동혁 대표도 저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멋진 경선을 치러주길. 글쎄요, 이 멋지게 싸워달라라는 말은 의미가 맞는데 경선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타 지역 지자체장은 단수 공천으로 했는데 유독 서울시장 경선은 경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 지금 경선 신청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중량감을 보면 네. 오세훈 시장이 경선을 거치지 않아도 그냥 후보가 되는 게 맞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다른 후보자분들의 중량감들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당신의 상대는 내가 아니야.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인사조치 이런 거 도대체 나한테 왜 요구하는 거야? 당신 앞에 지금 경선이 놓여 있으니까 당신 상대들이나 좀 상대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지도부가 그 전날 지도부 중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방송에서 플랜 B까지 그냥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의 어떤 분란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말고 실제 그 안에도 윤호개인 색채를 가진 후보자들도 지금 들어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경선판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그래서 본인이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살아나와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전선이 2개가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후보들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내부에서 여전히 가름마가 타지지 않은 윤호개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싸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중전선에서 네. 싸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이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한때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잠깐 얘기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룰이 관심의 대상이 된 건데 어차피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머지 후보들의 공격을 아마 집중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 뭐 공관위에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리즈 경선 방식 이런 형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여러 후보들에게서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조금 아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멋진 경선을 해달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말은 경선을 흥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공관위에서는 흥행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토론이 좀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토론에서? 하는데, 예, 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연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박수민 강남을 의원이 등록을 했거든요.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행시 출신인 거죠.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재정 전문가입니다. 저희 후보들 중에는 윤희숙이라는 이미 경제 전문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게 토론 과정에서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서울 시민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코스피 5천, 6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실물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평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여전한 상황에서 토론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면 저희 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정책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고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네. 이번 경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방식에 대한 유불리 논쟁은 없겠죠? 지금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경선 방식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경선 방식보다는 혁신선대위 그리고 지도부의 변화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서울시장 이 경선은 논란 끝에 공천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